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무교육 관리 및 실무 시간이에요. 벌써 13주 차네요. 처음에 3월달에 시작했을 때 비대면 강의가 언제까지 시작이 될까, 언제 끝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학기를 비대면 강의로 끝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15주 차까지 잘 들어주시고 IT 강국답게 이 비대면 강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30%는 아직도 2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 학생들 알지 모르겠지만 그 중소벤처기업청에 비대면 경제과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강의도 알차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출발! 자,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우리 학생들 교재 페이지 4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8장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목차를 보면 전자의무 기록에 대한 개요나 구조화, 그 다음에 발전 과정,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의무 기록의 등장 배경을 보면 우리 학생들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무 기록이라는 거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은 후에 환자의 건강이라든지 질병을 설명해 놓고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의무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임상 진료, 관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집합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OCS라든지 팍스, RIS,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든지 처방 전달,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사선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포함을 시켜서 만든 것이 이제 전자의무 기록에 등장이 되는 건데요. 자,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의무 기록의 목적은, 의무 기록은 질병의 경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당시에는 어떤 이제 의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질병의 원인을 분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패밀리 히스토리라든지 패스트 히스토리, 이런 이제 그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을 기술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의무 기록의 목적은요, 일단은 환자 임상 진료에 관련된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모든 환자의 정보를 이제 기억할 수 없으니까 기억을 보조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상 경험이라든지 의학적 지식이 축적되거나 아니면 이제 각종 연구에 수행할 때 핵심적인 기반으로 의무 기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소통 매개체, 그래서 어떤 병원이라든지 보험회사 사이라든지 병원과 병원 간의 의사소통 매개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1차 목적은 환자 개개인의 임상 진료가 정확하게 이제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의무 기록의 목적이 되는데요. 여기 경과 기록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환자가 무슨 과이고, 그 다음에 치과병 주 호소가 어떤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 병력 상태가
어떤 것들을 호소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왔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히스토리, 과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어떤 그 진단을 내리기 쉽게 만들어진 이런 경과 기록지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자, 전자의무 기록의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의무 기록에도 조금 더 진보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이 EMR 전자 의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학 연구를 신속 정확하게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무기록 서식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어떤 환자 진료 이력이라든지 이태원 관리라든지 검사 결과, 그 다음에 뭐 수술실이라든지 임상병리, 조직병리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었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뭐 팍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복실이라든지 어떤 스페셜 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이 EMR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처방 전달, 그 OCS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의사 지시 기록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수기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OC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OCS하고 EMR을 약간 비교를 하자면, OCS가 먼저 나왔죠. OCS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이제 구축이 돼서 어떤 그 정보 기술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OCS가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 EMR 같은 경우는 얘보다 조금 더 늦게 90년대 말에 이제 구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진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조금 더 이제 그 진화된 과정인데요. 그 OCS 같은 경우는 환자의 정보라든지 보험 업무, 뭐 원무 정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처치 처방 이런 거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면, EMR 같은 경우는 OCS 포함해서 문진 내역이라든지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 병력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이제 전자의무 기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종이 문서하고 컴퓨터 기반 의무 기록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종이 문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정보 접근이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종이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접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중복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중복으로 기록이 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료가 누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써야 되는 사람이 이제 못 쓰거나 그거를 이제 제대로 빨리 캐치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기록 내용이 이제 표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모호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징이 종이 문서 기반이었는데, 컴퓨터 기반으로 의무 기록을 이제 그 작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표준화되다 보니까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판독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접근성이 조금 더 이제 비효율적이어서 효율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완전한 기록을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일단은 컴퓨터 자문을 통해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보안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환자분의 개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보안성,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의무 기록에 대한 정의를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그 미국에서 이제 IOM이라는 곳에서 정의를 내린 것은 의무 기록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상 반응에 대한 경고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학 지식에 기초한 그런 체계 위에 세워진 전자 형식의 의무 기록을 그 EMR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일반적인 거는 이제 종이로 하던 것들을 전산 매체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자 진료 행위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자료라든지 뭐 기록 이런 것들을 전산에 기반해서 입력 정리해 놓은 이제 그 보관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EMR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정보를 이제 조회가 쉽게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진단이나 처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치료 방법 같은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전자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환자의 그 기초 정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병력, 약물 반응, 건강 상태, 각종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보조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처방 전달 시스템, 임상 정보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킨 것을 전자의무 기록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의학의 꽃이라고도 이제 명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전자의무 기록의 핵심적인 역할을 보면 의무 기록이 이제 의학적 의사 결정도 되고 자료 수집을 해서 향후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임상이나 역학에도 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지식 기반이 돼서 조금 더 의학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자 의무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 의무 기록의 필요성, 그래서 EMR 시스템 구축의 목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게 사용자 측면이 있고 운영자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기술 측면에서의 EMR, 그 다음에 로컬 의원에서의 EMR의 구축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용자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제 입력이 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편의성 우선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자료, 표준화된 자료를 입력하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된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운영자 측면에서는 조금 더 어떤 의료계의 변화라든지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EMR 시스템의 유지 보수나 편리성이 일단은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이라든지 확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운영자 측면의 EMR 시스템 구축 목적이 되고요. 그 정보기술 측면에서는 보면 기관 간, 그래서 뭐 병원과 병원 간, 병원과 정보 간, 그 다음에 이제 기자체 간의 환자 정보를 이제 공동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이제 기반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기술 측면에서는 그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정보기술 측면에서의 EMR이고요.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준화되고 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 정보의 접근성을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증가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EMR이 구축이 되면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용 절감이 또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EMR 시스템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장점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EMR이 상용화가 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왜 전자 의무 기록이 필요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제 요즘 의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의료 사고를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묵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로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전자 의무 기록.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종이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뭐 미비되거나 아니면은 뭐 검사 기록지가 누락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병원 입장에서든 환자 입장에서든 이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자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누락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산화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가 된 거고요. 사용자들에 대한 컴퓨터 거부감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가 되다 보니까 컴퓨터 이용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잖아요. 고령 사회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이런 이제 그 만성 질환 문제를 가져서 병원에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오게 되면 그 종이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의무 기록이 두꺼워지게 되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환자가 왔을 때 그 패스트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을 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어떤 이제 그 노인 환자분들의 응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패스트 히스토리의 신속한 전달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의무 기록을 전산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이제 증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EMR 같은 경우는 정형화되게 이렇게 딱딱딱딱 이제 워드로 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글씨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저장이 되면 이제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록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전 과정, 개발 사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전자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코스타도 있고요, RMRS라든지 TMR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전자 의무 기록이 임상 진료 향상 플러스 행정이라든지 경영, 재정 정보 기능을 이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요게 이제 그 196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게 최초로 외로 환자 진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이 이제 코스타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74년도에 또 다시 어떤 그 방문 기록지에다가 경과 기록지라든지 문서 목록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여기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치료약이라든지 검사 처방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사무원이 나중에 우리 전사라고 하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베껴서 적어놓는 이런 이제 전사 과정 시스템이 이제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TMR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의사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이라든지 어떤 그 약물에 대한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조금 검증을 해줘서
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자, 전자의무기록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자의무기록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질 수 있는 효과.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접근성의 향상.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쉽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하는 것처럼 전자의무기록 같은 경우도 환자의 상태라든지 그 결과를 쉽게 빨리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이 전자 차트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조회해서 환자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실시간으로 나오다시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료의 질 향상. 그래서 아무래도 자료 입력이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공부할 건데 문제 지향적 의무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하는 사람 위주의 의무 기록이 아니라 환자의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진료 시에 환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조금 더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료 수집이 조금 더 용이해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사 결정이나 의료의 질 보장의 활성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사례에 대해서 이제 경과 기록지라든지 그 EMR 뷰어에 대해서 한번 보여줬었는데,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텍스트 문자 형식이라든지 그래픽 정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조회해 볼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검색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효과가 뭐냐면 의학 연구 수준을 조금 향상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의무 기록이 표준화되고 다양화지고 대량으로 데이터가 이제 그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귀중한 정보를 데이터해서 그것을 이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원하는 결과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구할 때 조금 더 이제 그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인 효과로 아무래도 의료 의무 기록을 종이로 하다 보면 이제 이 종이를 보관해야 되는 공간이라든지 종이 의무 기록을 이제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과로 보내야 되는 뭐 운송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짐에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이제 의료 행정이라든지 관리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무 기록 정보를 이제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내부하고 그 병원 외부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데, 병원 내부에서는 어떤 의료의 질 관리라든지 원무나 보험용이라든지 연구용 진료용으로 의무 기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역할이 이제 많이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병원 외부에서는 어떤 이제 공보험, 그래서 이제 뭐 공단이라든지 사보험,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외부에서도 이제 조금 더 그 의무 기록의 정확성, 신속성을 요구를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그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니까 환자나 가족들도 의무 기록을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의무 기록 정보의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종이 기반했던 의무 기록을 이제 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그 모델링이 필요하게 된 건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수집원 지향적 의무 기록이 있고 문제 중심적 의무 기록이 있는데, 수집원 지향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종이 의무 기록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수집된 이런 자료를 이제 어떤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건 똑같아요. 치료를 하는 건 똑같은데, 이 의무 기록 절차가 이제 그 수집하는 사람의 지향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환자 중심의 문제 중심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집원 지향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처치 명령 오더지라든지 간호 기록지, 뭐 방사선 결과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문제 지향적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SOAP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OAP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과정인데, 보시면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해요.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해서 문제 목록을 만들어요. 이 환자한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한 다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질평가를 통해서 치료 계획이 초기에 만들어지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다시 수업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주관적인 호소라든지 객관적인 관찰, 질병의 평가, 그렇게 해서 초기 계획을 해서 치료를 하고, 또 다시 또 이제 그 후에 주관적인 호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려서 환자의 문제 지향 쪽으로 의무 기록을 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식을 이제 문제 지향적 의무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전제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닥터 메디칼 코드, 그래서 의사 그 의무 기록지라든지 간호사 의무 기록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의사가 쓰는 이런 것들이 있고, 간호사가 쓰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원 부서 같은 경우는 임상병리나 방사선, 진단병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 기록을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제 의무 기록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제 의무 기록은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출력할 건지에 대한 어떤 자료의 종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 의무 기록이 다른 전산 시스템과의 호환성이라든지 연계성이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자 의무 기록에 사용되는 서식이라든지 용어, 코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해서 병원 내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가 사용하는 용어, 간호사가 사용하는 용어, 뭐 방사선사, 진병 이런 데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 다르면 아무래도 표준화가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이런 이제 방식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게 전자 의무 기록의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 의무 기록을 이런 이제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자료에 대한 입력, 저장, 그 다음에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처리된 것을 서로 타 부서나 국가 내, 국제 간의 그런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료 보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출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전자 의무 기록의 표준화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전자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맨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기원전 그 히포크라테스가
의무 기록은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전자 의무 기록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전자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이제 회복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증상, 징후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그 의무 기록이라고 하고, 그것을 전산화시킨 게 전자 의무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전자 의무 기록의 역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HIS 시스템이 출현이 되면서 이제 어떤 그 관리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 의무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이제 EMR의 역사고요. 그 전자 의무 기록의 그 현재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제 환자 중심의 건강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이제 그 기록 내용을 읽기도 쉽고 정확성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의 접근성이 향상이 돼서 이제 각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조금 더 나아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화된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게 나오지만 이제 환자 중심의 건강 기록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정을 쭉 보면 이제 의무 기록을 해 놨다가 의무 기록이 이제 자동화가 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 정보 기록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평생 전자 건강 기록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모든 기록을 이제 기록해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요 발전 과정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 의무 기록은 이제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표준화에 맞게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표준화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자 의무 기록의 정보 처리 단계를 보면 그 의무 기록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분석해서 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석표를 작성을 해서 그 분석된 표를 이제 각 업무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진행 과정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재검토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프로그래머에 넘겨가지고,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통해서 제가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제 그 어떤 예전에 그 수 작업을 했던 이런 것들과 병행을 해가지고 이제 전산으로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성에 대한 체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실제 업무에 이용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전자 의무 기록의 정보 처리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잠깐 보면 이제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신환이냐 부환이냐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예약 업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 과정의 업무 흐름도가 달라져요. 또 요거는 우리 학생들 교재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입원 진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의무 기록 흐름을 보면 신환이냐 부환이냐 재입원 환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 흐름도가 이제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진하고 그 전산 인력의 상호 업무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종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종이가 없어지면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으로 이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혹시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EMR에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싫어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그 로컬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이제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그 EMR 정보를 의료인이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별도의 입력 요원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입력을 할 때 이제 어떤 입력 요원이 정확하게 임상적인 그 증상이라든지 그런 그 기반적인 지식이 없으면 입력 오차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교환이 제대로 표준화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검사라든지 진단, 불필요한 진단, 그래서 이제 문제점 같은 거를 너무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좀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인 그 의료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문제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끝나면 노마드 시대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이제 언제 어디에 계시든 최적의 진료 서비스에 그 받을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의료 통칭망도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쭉 봤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통해서 뭐 입퇴원이라든지 뭐 모든 결과라든지 환자의 상태 파악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해주고 확인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환자 중심의 개인 건강 기록 그래서 이제 개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한 이런 그 건강 수명을 늘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전자의무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링, 그래서 이제 그 수직원 중심이었냐, 아니면은 이제 문제 중심이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전자의무 기록의 발전 형태라든지 표준화, 그래서 이제 전자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방향, 그래서 현재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이 어떻게까지 그래서 뭐 모바일을 통한 이제 진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과제 제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 제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자의무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전자의무 기록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술하는 것으로 됐어요. 우리 학생들 1주부터 15주차까지 과제 잘 정리를 해 놓고 계시죠? 이 과제로 기말고사를 이제 낼 거니까 우리 학생들 미리미리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